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행위에 대해 조계종이 범불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거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전국 승려대회를 앞두고 이번 승려대회 개최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긴급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대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부 대중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법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승려대회. 먼저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승려대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님들이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리로 나섰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예. 전국 승려대회까지 열게 된 그런 배경, 이게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저희 스님들, 다시 종단 내부의 문제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그 경우가 다른 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그 종교 편향, 네. 국회의원의 그 이 막말, 네. 이런 일 때문에 스님들이 비분관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안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승려대회를 통해서 스님들의 그런 그 이 결집된 의견을 정부 당국자 그리고 막말을 한 그런 분들에게 꼭 전달해야겠다. 네. 이런 의지들이 담겨 있어서 승려대회를 거의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승려대회 어떤 식으로 이게 봉행이 되는 건지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비단 저희 조계종 스님들뿐만 아니라 종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산하 스님들께서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그 이 종교 편향이나 불교 왜곡에 대한 것들이 비단 조계종의 문제뿐만 아니다.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스님들도 종단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스님들이 동참한 대회입니다. 예.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정청래 국회의원도 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폄훼 행위인지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많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교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그 또 우리의 특히 불교 재산에 관련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이 이렇고 그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좀 격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일하는 그 하나의 국가 헌법 기관이 결국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지역구의 투표에 의해서 그 권력이 주어지지만 권력이 주어지고 나서는 공부들을 좀 해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종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또 근대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있는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발언이 좀 아쉽습니다. 맞죠. 예. 또 이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진정성 없는 사과 태도라든지 불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이 더욱더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돌발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스님들이 많이 모이시고 또 모이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모이시는지 도대체 불교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불교를 옥조이는 그런 관계 법령들이 어떤 과정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행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철학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 소유의 문제예요.
예, 소유가 무엇이냐, 예, 소유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고 소유의 권리 행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살아계신 듯이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소위 말해서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저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궁에서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오셨듯이, 예? 이 빈 불상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중생들의 복밭이 되도록 우리가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 아불석사자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도설천공 이게 종교적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화재인 거라. 부득이하게 그런 똑같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사태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각이 다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 종교나 또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인의 발언을 규탄하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게 제3의 제4의 그런 의원들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원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한 승려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14년 만에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스님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차이는 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2008년도에 대회가 열렸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기 신앙을 앞세우고 그리고 좀 지나친 그 대통령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이 하부 조직이 일선 공무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에 총무원장이었던 지광근 스님의 트렁크를 검문한다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대중들이 뭐 제가자들뿐만 아니라 스님들 상당히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범불교도 대회까지 갔습니다. 이번 승려 대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 기구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권 국회의원이 하고 또 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굉장히 편향적인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정교 분리와 그리고 종교의 차별이 둬선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이 전국 스님들이 종단을 초월한 전국 스님들이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장로 대통령의 노골적인 특정 종교 편들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다방면으로 종교 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특히 천주교 쪽에 너무 편향된 거다. 가령 이 서대문 역사공원이라든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해미 산성이라든가 글쎄 그런 것들을 천주교인만의 성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미 산성 같은 경우도 역사 속의 산성이고 또 거기에는 동학군도 어떤 관여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이 정부 들어서 그것도 천주교 측면에서 고려된 역사 왜곡이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4년 전에 서울시청 광장을 스님과 신도들이 가득 메웠는데 이번에도 이제 승려대회에 이어서
범불교도 대회도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녀대회 봉행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에서 출당 요구와 그리고 또 그 편향된 사고로 정책을 위반한 또 시행한 대통령의 사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녀대회를 이 대회를 변곡점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사부대중이 응집한 범불교 대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향후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비롯됐는지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나옵니다. 종교가 자꾸 정치에 관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중세 봉건에서 교황의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정치를 관여를 했던 거예요. 자,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 치던 그런 그 경험들을 서유럽의 역사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 띄워놔야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그게 이제 근대의 아주 특징인데 우리의 근대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시기적으로도 많이 겹치고 있고 또 그 근대 이전의 유가적 봉건 질서를 타도시킴에 있어서 그 타도의 주체가 서유럽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봉건을 타도하는 그 봉건에 좋지 못한 것을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을 일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의 우리의 근대는 조선 총독부의 명령을 내리는 일본의 천황, 덴노제 일본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영향권 속에서 종교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는 갈라가는데 우리의 근대는 식민지 정책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우선 교회 쪽에서도 큰 피해를 입죠. 우선 신사참배를 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교단이 분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너무나도 교단이 분열이 되어서 이제는 정치가 어떨 때는 이 교단 편들어서 정치로 이용해 먹고 기독교 교단 내에서도 저기 편들어서 정치가 이용해 먹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가까워지게 붙게 되면은 제일 큰 피해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입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도 저기 결과적으로다가는 왜곡되어지고 그 손해를 봅니다. 그렇듯이 기독교도 그런 그 아픔을 겪었듯이 우리의 근대 속에서도 불교가 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1910년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1911년 그 이듬해 조선 사찰령이라고 해서 조선 불교의 모든 재산과 불교계에 관계된 인적 물적 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을 그것도 총독의 명령으로 다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왜곡이 되어지고 자, 그 일제를 두드려 부신 소위 말해서 근대를 수dob을 시키고 현대를 열어가는데 결정적인 임팩트 팩트를 넣은 것은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군정청이 여기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미군 군정청이 들어서니 미국 군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으로서는 또 미국 정부로서는 그 군인들의 종교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 소위 말해서 군중 장교 제도가 만들어지고 3년간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정책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해서 새 국가를 건설하기는 했지만
종교 교육을 종교에 대한 교육을 하지 개별적인 종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네들도 소위 말해서 근현대를 겪으면서 종교와 정치가 붙어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이 백성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는 이 구별을 못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1950년에 농지법을 발표를 하면서 불교 재산 속에 부처님 재산으로서 희사되어졌던 농지가 50% 정도가 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제도들이 계속 누적되는 곳에서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그 수행으로서 일관되게 살아가겠다라는 스님들이지만은 속상하죠. 예, 화나죠, 그거.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처님 공양미 올리라고 땅을 기증을 한 것이에요. 매번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예 땅을 기증을 한 것이에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져서 그거 갖고 부처님께 공양미도 올리고 스님들 수행하는데 그 잡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땅을 반을 잘라간 거예요. 이 법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950년에. 이게 기막힌 사연이에요. 우리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친기독교적인 성향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국정을 펼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특정 종교가 장악하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으로서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공무를 집행하는 것 해야지 거기에 선교의 목적을 거기에 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만 손해보고 종교가 정치화되어지고 왜곡되어집니다. 이게 당장은 뭐 이렇게 절도 좀 번성해지고 교회도 좀 번성해지고 부자가 될 것 같지만요. 결국은 종교를 타락시키고 종교의 본래적인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유시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어떤 쪽으로다가 담화문을 발표를 하느냐 하면은 결혼을 한 승려들은 일제에 의해서 물들어진 승려들이니까 지금 일제가 물러간 마당에서 결혼하신 스님들은 제발 절에서 좀 물러가시오. 이런 뜻의 이런 류의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이게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도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저건 헌법소원권이에요. 탄핵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교계의 내부로 정치를 끌어들이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구체적으로 정치와 불교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민에 복무하고 그리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자꾸 정치 속에서 불교 쪽으로 다 끼어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1962년에 이제 그때가 소위 말해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별둘 달고 예.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불교재산 관리법을 만들어서 재산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사유재산, 불교재산을 왜 나라가 관리를 해요? 이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오늘의 이 일도 스님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일인 것이지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지순례 사업을 하면서 또 종교 편향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런 문제들은 자꾸 왜 빚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그런 그 역사를 그 오해하고 내 거가 된다고 내 거가 안 입디다 살아보니까. 근데 그래도 천주교도 매우 그 좋은 종교인데 그
그 중에서도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수많은 성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 특히 전통 사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 측면에서 이를 좀 바라보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사실은 이제 이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가 아주 제일 큰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법령 중에서 아주 가장 큰 악법 중에 하나가 불교재산관리법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공포된 것인데, 거기에 조문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불교 단체는 강령, 내각의 명령입니다. 내각의 령에 정의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등록해야 한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대요. 이게 남의 재산 갖고 왜 불교 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교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무부청, 국가의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세월 속에서 이제 그 불교계 내부에서 또 스님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로까지 바뀌었어요. 그렇듯이 끊임없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 그래서 소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그 뜻을 끝없이 전달해 가지 않으면 울지 않는 사람에게 젖주지 않고요. 자유는 쟁취해서 얻어져 가는 것이지, 그 자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치 권력에 의한 종교 편향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사태가 바로 이제 12.7 범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계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12.7 범란은 군부에 의한 폭력이죠, 폭력. 이건 뭐 그 단순하게 그냥 범란이라고 이름 짓는 것보다는 정말 무자비한 폭력 행위였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스님이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스님들을 연행해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지만은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고 그래서 지금 와 생각해 보면은 그 폭력에 한가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편향은 굉장히 지능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자 모든 우리 불교 사부대중은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종교 편향에 대해 대응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대응해 나가야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보이는 것은 쉽게 우리가 어떤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지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승려 대회를 이제 종단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부대중의 공감이라든지 동참, 그리고 이 대회의 취지를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네. 예, 스님도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깊은 골이 있었죠. 이게 승려대를 연건 혹자간에는 정청래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간 누적되어 왔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게 아니라 뭐 어떤 미시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돼 왔고, 그게 정청래 의원의 막말로 인해서 이제 그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9월 달,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거전 우리
스님들을 또 아니면 우리 불교도들을 우리 불교 신도들을 조롱하다시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범대책위를 구성하고 지금도 뭐 스님들이 그 이 종교 편향 왜곡된 부분들을 책자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요구가 있으면은 가서 어떤 그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는 저희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신 종정예하 또 그리고 원로 큰 스님들 그리고 또 아래로는 뭐 후배 스님들께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하고 같이 동참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태에 대해서 사부대중이 적극 대응하고 또 승려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불교계도 그 반성도 하고 자성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좀 느껴야 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을 좀 보십시오. 현실에 소위 나라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서 또는 그 공무원으로서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자기가 믿는 종교에 기대서 그 종교가 불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천주교가 되었던 어쨌든 공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라 돈을 가지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그 자기 종교에 기대어서 또는 자기 종교를 좀 더 알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할 때는 그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불교계의 스님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불교 신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지도 않는 불교 뭐 스님들 중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다는 둥 하필이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절에 이런다는 둥 이 문제가 생긴 것이 특정 어떤 시기에만 생겼던 것이에요. 제가 역사적으로 쭉 짚어왔지만은 누누이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불교 내부에서도 또 불교 스님들 사이에서도 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뭐 난 실질적으로 모르지만은 사람 사는데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번 그 엄청난 정치의 종교 개입이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불교 개입이죠. 이 개입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이니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오랜 세월 불교계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이에 대한 노력, 이런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커녕 각종 규제로 인해서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스님 이 문제도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태에 또 연장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네.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부처님, 탑, 뭐 여러 가지 그 오래된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물건들을 우리 스님들이 국가의 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신청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은 과거에 뭐 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국가가 문화재 지정하고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려고 들고 그리고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찰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든 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절충안으로 문화재를 개방하면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문화재 사찰의 관람료를 받으면은 그 관람객 그러니까 소위 말한 그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절에 안 가고 산에 가는데 왜 나한테 받냐? 미안하지만은 이 산도 우리 사찰림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가 있는 딱 그 공간만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도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 경비도 써야 하고 그 방대한 지역의 경비도 써야 할 것이고 또 방대한 지역 어떤 문화재가 침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말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님들은 사찰에서는
최소의 문화재 그 관람료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그 차제에 좀 불교 문화재라고 하는 시각을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 국가 공무원도 좀 바꿔야 한다, 시각을. 자기들이 그냥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국민이 공유하고 우리 스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문화재를 관리 운영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통 사찰에 대한 규제 문제라든지 이 법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사실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돼야 할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많죠. 아, 너무 많습니다. 예. 1967년도에 공포된 공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하면 나라에서 세운 공원인 줄 알죠?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재산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어. 예. 국유재산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좀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용재산이 있고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건 공공재산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공원. 자, 그러면은 국유재산으로서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법을 만들어.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면서 철땅에다가 국립공원이라고 이렇게 금을 그린다니까요. 그러면은 국립공원, 소위 공원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써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는 보존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보존하려는 쪽과 신앙으로서 매시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령에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도 그렇고 또 산림 보존, 보존림, 산림 보존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 정청래 의원에게 좀 만나게 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딴 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령들이 서로 모순적으로 얽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법령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다 가야지. 이렇게 일을 엮어놓으면은 해필이면 이게 선거철도 돌아왔는데 왜 이 일을 엮어갖고선 당신이 이 일을 초래했는지가 저는 참 안타깝네요. 예. 예. 어쨌든 법령에 얽힌 부분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조선의 법령이 있었고요. 예. 그냥 우리가 살아온 나라가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현대적 법령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가 얽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 법령,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법령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법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같은 경우는 선거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종교계에 막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공약도 제시하고 이렇습니다만은 또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나몰라라 한다기보다는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그동안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지적도 그런 것이고 그런 법령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바짝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자, 끝으로 말이죠.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와 불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21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조계사에서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11시면은 아니 지금부터 세팅을 해두세요. 11시면은 모든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알람을 설정을 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 부처님께서 공양 드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 멀리 인도에서 그 험한 산길을 발품 한 발 한 발 넘어서
바닷길로 또 이 산길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불교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불교 신도들 다들 예불 할 때 아시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석원동진, 금화해동, 예, 석원사칠, 당토이삼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단이 내려온 곳입니다. 예, 작은 지푸라기가 꼬여서 긴 새끼줄이 되듯이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짧은 새끼줄이 아니 그 지푸라기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이 스님들이 엄동설안에 모여서 예,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 11시에는 알람을 전부 다 진동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다가 제가불자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광 스님도 끝으로 말이죠. 불자 사부대중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승려대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그 이해 집단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종교가 어떤 정치에 영향력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뜻도 없고 다만 그간 우리가 왜곡된 것 그리고 편향으로 인해서 입었던 상처들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을 계기로 이 승려대회를 계기로 국가 권력도 그런 편향된 사고를 버리고 또 모든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차별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신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거나 또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이나 신도님들께서도 우리 다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두 우리 함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행위들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상생의 분위기 그리고 국민 통합의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BBS 불교방송이 준비한 긴급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